뭐랄까 호의적이진 않잖아요. 망가뜨리니까.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정화 맞다, 코로나 정화 맞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삶과 죽음, 영혼들이 좀 떠나가야 돼.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나는 이제 걸러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다 죽어야 된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 아니 사실은 그렇게 돼야 이게 새로 투입이 되고 다른 이제 에너지들이 또 투입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지금 상태보다는 지구가 훨씬 더 좀 앞으로의 미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손을 다 놔버리게 되면 정화나 이런 걸 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실은 지구에 대략 10%의 인구만 남고 90% 정도가 그게 이제 다른 아이들의 이제 아젠다이기도 하죠. 90%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사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예언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글쎄요. 이게 책을 많이 봤으니까 그 중에서 예언서도 또 미래 인문학도 이런 거 있으니까. 예언서도 많이 봤는데 그냥 기후 변화만으로도 90% 죽게 생겼어요. 정말로. 그게 사실 다른 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지구의 기후 변화만으로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이 생긴 이래로 여러 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첨단 과학이라든지 모든 문화가 되게 풍성한. 초고대 문명 얘기하는 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나 그 책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문화가 다시 또 생기고 융성하고. 근데 지금 또 우리는 그 기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우주의 질문. 너희 어떻게 할래? 맞아요. 거기서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진짜 우리가 거기서 삐끗하면 정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아니면 이전과는 정말 또 다른 정말 새로운 어떤 세상을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초고대 문명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라든가 뮤문명 있고요, 그렇죠. 예전에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 아틀란티스에 레이저 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파동포 있어요. 네, 거기까지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기술까지도 있었다. 그럼요. 아틀란티스에. 그때는 에너지, 의학 이런 걸로 다 했었죠. 뭐 도구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약도 필요 없고. 하지만 이제 주기가 돼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근에 아쿠아맨이라고 이제 아틀란티스 문명 나오죠. 아쿠아맨이라고. 그 기점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전체 의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아니면 지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돼버린 거야. 사실 온 우주의 눈들이 사실 지구에 향해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초고대 문명 나온 김에 UFO 얘기까지 해보자면 오늘 참 폭이 넓게 UFO가 유독 관심이 많은 게 핵무기예요. 핵미사일, 핵무기.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외계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발전 가동되기 전에 다 올스톱 시켜버렸잖아요. 파동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구에 핵전쟁만큼은 없게 하자라는 게 그게 터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외계인들이 현재 합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 자체도 자유지가 있고 여기는 자유지가 있는 데인데 그거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마지막에 여기를 날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있어요. 위에 가시면 이제 협약 같은 거 좀 있으면 우리 여기 유엔 안보 이사 이런 그런 것처럼 위에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이것만은 막자라고 한 게 이제 얼마나 이제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이제 핵 실험을 하는데 이제 거기 발전 딱 가동이 버튼을 딱 누르고 있는데 이게 다 오류가 나버리고 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핵미사일 발전 시스템을 한번 망가뜨린 적도 있고 UFO 연구 보면 나와요. 네, 나와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채널 그렇게 나오는데 히스토리 채널 보시면 돼요. 나오는데 유독 UFO가 다른 건 개입을 안 해. 정치 뭐 이런 거 개입 안 해. 핵무기는 개입을 해요. 지구에서 핵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좀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개입을 하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또 개입을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어. 근데 정말 그게 너무 위험한 건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는 때는 패스트라든지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뭐 감염, 질병 아니면 진짜 아까 핵폭탄 아니면은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영혼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그런 드라마들을 또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다 막아주지는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은 분명히 있는데 지구를 파괴할 정도를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 UFO를 그 역사를 관찰해 보면 아 거기까지 합의가 된 것 같다라는 UFO 느낌이. 역사까지 관찰하셨군요. UFO 제 친구가 요즘에 허용되는 게 UFO입니다. 아? 그 유퀴즈라고 이런 대중적인 프로그램에서도 UFO라는 걸 그죠? 대놓고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좀 허용이 안된 것 같아요. 그 이런 게 있어요. 미스터리 서클 연구해 보면 아 그렇죠. 미스터리 서클 연구해 보면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미스터리 서클에서 볼인가 밀이 이렇게 눕거든요. 이렇게 눕는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누워요. 네. 꺾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꺾여도 계속 성장은 해요. 네, 꺾여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조승우가 그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긴 키에서 발로 막 밟고 이러는데 밟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파동입니다. 아니야. 파동으로다가 그걸 일순간에 변화를 시켜요. 세포들을. 세포를 이렇게. 변화시켜. 네,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기술은- 인간이 절대 할 수가 없어. 네, 절대 할 수 여기에는 어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어딘가? 있는데 이제 이거 오픈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 네,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근데 있는데 안 써요. 미스터리 서클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한 장면이 있어요. 진짜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 인간이 UFO가 UFO가 미스터리 서클을 만드는 거 촬영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요? 그 다큐를 봤는데 아주 작은 UFO더라고. 그냥 손가락만 해. 요만한 애들이야. UFO가. 얘네 둘이서 막 춤을 춰. 작은 UFO가. 그때 밀들이 막 쓰러지는 거야. 그거 파동이에요, 파동. 얘네들 막 움직여. 그러면은 그때 밀이 싹싹싹 쓰러지는데 꺾이는 게 아닙니다. 마디가 밀이 있는데 여기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DNA가 변해. 네, 그러니까 빨대 그래서 흰 것처럼 여기가 그래서 자라나게 관절처럼 밀이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꺾인 자국은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면 세포 분열이 한쪽이 더 많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리고 색깔이 약간 변해, 진하게. 난 그거까지 다 봤어. 그 밀이 꺾인 거를 그 미세 촬영한 것까지 저 봤거든요. 그거 봤어요. 그 파트 다큐멘터리. 봤어요. 봤구나. 네. 그래서 어쨌건 숨겨진 인간의 기술이 일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 영상을 인간이 찍을 수가 없어. 아니 작은 UFO가 돌아다니는데 밀이 이렇게 휘는 걸 어떻게 하냐고. 파동은 어떤 거리나 이 모든 게 없어요. 사실은 없어. 파동 에너지, 양자 에너지는 이 하나가 전체를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도 지금 이제 많이 인간의 기술로 가능하다? 인간이 만든 히든 기술은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또 할 필요가 없고. 네, 너무 깊어지면 할 필요 없고 저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미스터리 서클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외계인이 하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 다른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 이런 것처럼 보내는 게 너무 정교하고 그렇죠. 그리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프랙탈 형상인데 그 어떤 우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담고 코딩 암호처럼 되는 것도 있어요. 코딩 네.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상상력이 그러니까 UFO도 공부하고 막 미스터리 서클 같은 것도 보고 뭐 초고대 문명 뭐 거성 문명이라든지 뭐 지저 공동체라든지 정말 있나 테러스 뭐 이런 거 없나 뭐 해가지고 그 신비한 책들은 정말 많이 봤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많이 봤는데 모든 차원은 여기 다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과거의 그런 독서들이 지금의 제 그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평행우주.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엄청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평행우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식이 정말 순수하고 높고 영감을 바로 직통으로 받으시는 분들 바로 아티스트들이에요. 음악을 하시거나 이렇게 창작 그림을 하시거나 뭐 디자인하셔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예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시면은 해맑으시잖아요. 아이 같으시잖아요. 네. 아이처럼 성질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거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걸 눌러갖고 우리가 이렇게 막 속 안에 이게 문드러지는 거지. 사실은 진짜 순수한 아이들하고 똑같은 상태여야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이렇게 수용이 되니까. 표현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것들이 또 내 삶에서 이렇게 뭐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표현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아티스트는 영매거든요. 맞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투명한 렌즈 같아야 돼.
맞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약간 네, 자기 견해가 없어야 돼요 이게. 자기 견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 그 견해 렌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에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혹은 몰입의 순간입니다. 몰입의 순간에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고나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비워진 상태가 되죠. 무아지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영의 본질, 영의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발현돼요. 그래서 저는 UFO 얘기라든가 초고대 문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평행우주 이야기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실은 자기 정화하고 자기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을 의식 확장이라고 의식으로 얘기해요. 확 커지거든. 이거를 좁은 것만 보다가 아 그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본다면은 삶을 보는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라이가 된 것 같은데. 아니 미술이나 저 예전에 그 디자인과 항상 했어요. 미친년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또라이가 돼야 된다. 너희 안에 똘끼를 허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제 그림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이 그림을 이 눈동자의 이 우주 그림이 평행우주 그림인데 저는 제 그림이 이 지구의 차원 전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마스터도 물론 지구의 아니 이거는 차원 전환의 사명을 제가 쓰기는 썼지만 가지고. 제가 읽어도 이거 내가 썼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왜냐면 하고 났는데 뭔가 이게 그냥 아이를 낳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책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그거 자체가 출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딱 놓고 또 다른 어떤 개체가 돼버린 거죠. 낯선 하지만 그때 어쨌든 내가 한 거. 자기가 썼다고 볼 수 없을 정도고요. 네 맞아요. 저도 책을 여러 번 내봤잖아요. 이제 전 2010년부터 책을 썼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선배님. 그래서 2010년에 쓴 책은 자사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못 느꼈는데 2012년에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설 설명서 쓸 때 정말 그 말이 나오더라고. 주여 과연 이 책을 내가 썼나이까. 정말이야. 맨날 그래요. 이게 멋진 이게 정말 내가 썼어? 막 이런 막. 그래서 축하합니다. 와, 그런 느낌이 있어. 제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런데 제가 썼는데 제가 쓰는 거 제가 300 몇 페이지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23일 만에 썼어요 이 책을. 언빌리버블한 거예요. 4월 3일에 써서 4월 27일에 탈고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난 보름 만에 책 써본 적 있는데 15일 만에.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똘끼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미쳐서 하면 됩니다. 그럼 성공해요 진짜. 그 15일 만에 쓴 책이 이제 있어요. 미래특허 119라고 지금 절판된. 책이 혹시 저기 절판된. 있으면은 몇? 난 절판된 쓰는데. 절판된 거 말고도 이제 미래인문학. 거기 혹시 미래특허 119 뭐 이렇게 내체. 두뇌 사용설명서 굉장히 저거는 제가 소개했던 바도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바이블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바이블이에요. 제가 바이블이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하고.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저만의 멘토였었어요. 이제 올해 방송을 좀 제가 브리들링 방송을 봤는데 그냥 뭐 뇌과학도 아니고요. 그냥 인문학도 아니고 그냥 철학도 아니고 그 모든 걸 정말 한 방에 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지식이나 이해 폭이 정말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찰력이나 이 해안이 넓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또 예술을 하시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이건 보석각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밑줄 치면서 공부했거든요. 집에 놓고 좀 이렇게 두고두고 읽을 만한. 그러니까 또 피곤하시면 이렇게 베고 주무셔도 돼요. 근데 정말 비승비승합니다. 마스터나 뭐 이거나 두께가 비승비승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 책도 제가 올인원 한 번에 다 넣고 싶어서 그래서 지은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진짜 분량이 되게 많아요. 두께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이거 2배 정도 돼요. 2만 권, 1만 권의 모든 총 독서량이 함축적으로 정말 쏙쏙 들어간 게 이 책이에요. 진짜 초강추.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자녀 교육, 특히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이유 자체가 도대체 우리 애를 어떻게 제가 가르쳐준다. 도대체 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 철학적이고 또 뇌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고들님 책을 아신다고 한다면 진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추입니다. 진짜.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지만 인연이 있는 될 거예요. 없지만이라고 지금 선택한 평행우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m sorry. 절대 거야. 없지만 안 된다. 이거 하시면 안 돼. 그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가능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진짜 이거 진짜 보십시오. 제목만 인공지능,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인데
아니, 뭐. 이게 그나마 좀 가장 쉬운 책에 속합니다. 뭐 그냥 주부들이 읽기에는 네네네네. 추천할 만한 게 네, 이거 가지고 가장 또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타고 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엄마들이나 혹은 부모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저는 어떤 영상을 보고 튀었냐면은 DNA가 아이랑 그 엄마가 서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딱 충격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이 책을 보기 전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이래서 내가 자기 개발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좀 거기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그러면 해주세요. 제 거는 1시간 반이 됐기 때문에 끊었다가 다시 2부